올해는 배당 시즌이죠. 배당 이런 얘기하면은 남의 속도 모르면서 이렇게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게시판에 우리 체리아님 자주 오시죠. 저희 입금됐다고 부럽습니다. 4월 5일, 14, 15일 배당금 들어왔어요. 뭐 하셨나요? 소고기 사드셨을까요? 자, 배당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궁금한 남자도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도 배당 좀 받으셨어요? 네. 지난주, 지지난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야.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조금씩? 예, 조금씩.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져도 배당은 주니까 조금씩 들어오면서 그나마 이제 위안은 되는데 한편으로 이제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럴 거면 내가 ETF를 차라리 투자를 하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는 거의 모든 종목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워낙 수시로 들어오니까. 편식을 안 하시는 스타일이라. 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증시에서도 그동안 이 이익 실현 못하고 놔둔 주식은 어쩔 수 없다. 네. 바벨 전략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바벨 전략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엽기처럼 네.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게 한쪽에 달려있으면 수익률 많이 나오는 거 한쪽에 달아서 평균치를 좀 올려보자 이런 얘기죠. 근데 한쪽만 그냥 무겁습니다. 자, 우리 배당 받은 남자 네. 김현우 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 배당금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기업에서 기업에서 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준다. 그게 이제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기업이 1,000억의 매출을 올렸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실제로 단기 순이익은 100억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회사의 이익이잖아요. 이걸 이제 주주들한테 나눠줄 텐데 100억을 다 나눠주면 배당 성향이 100%인 거고 100억 중에 10%만 나눠주면 배당 성향이 10%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배당 많이 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아니에요? 있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기업이 해야 될 일은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떡볶이 장사를 한다.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투자를 받아가지고 떡볶이집을 열었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요. 그럼 잘 벌어가지고 이제 네. 투자자들한테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잘 되면 2호점도 내고 3호점도 내고 이럴 생각을 해야지 장사되는 족족 다 저한테 투자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다 나눠주게 되면 저는 1호점에서 성장이 그칠 거 아니에요. 웨이팅만 길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해주는 게 주주한테 당장은 고맙지만 기업의 큰 성장에 있어서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돈을 쌓아놓고 뭐에 투자하느냐 이런 것들도 봐야 돼서 배당을 어느 정도 적절히 해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점차 늘어가고 있기는 해요. 배당 성향 자체도 늘어나고 있고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는데 그 실적 중에서 늘려주는 배당금을 주는 배당 성향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저는 배당 많이 주는 데를 좋아하는데 네. 역시 우리 소장님은 큰 그림 보시네요. 저도 많이 주는데 좋아합니다. 자, 4월에 보통 배당금을 많이 주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1년치 계산해가지고 그 기업도 가계부를 써야 되잖아요. 하고 보니까 1년에 우리가 얼마를 벌었네 그렇게 결산해서 언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주주총회를 열고 거기에서 결정된 걸 드리는 시점이 거의 뭐 3월에서 4월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이 연간 결산을 해서 1년에 한 번 주는데 분기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줄 걸 이 가계부를 좀 빨리 써가지고 분기마다 계산해서 분기에 결산하는 분기 배당도 있고 실제로 보면 이 분기 배당을 결정한 그 기업들이 전체 코스피하고 코스닥 상장사 중에 반 정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사나 코스피 상장수가 한 2천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1,000여 개 넘는 회사가 분기나 반기 배당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은 해놨지만 실제로는 한 58개사, 60개사 안 되는 기업들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연간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배당이라는 게요. 예. 배당주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쓰고 이 주식에 배당을 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주식 얘기할 때 네. 보통주 520만 주를 개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선주 보통주처럼 배당주라는 것도 이름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배당주 투자라는 말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익숙한 말로 들리는데 배당주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똑같은 다른 기업이기는 하긴 한데 기업별로 배당 성향이 조금 높은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해주는 주식들을 배당주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똑같은 기업이지만 우선주
이런 것들은 이제 배당금이 액면가 대비해서 한 1% 정도 더 나오니까 배당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해서 그걸 우선주를 배당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상대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해주는 주식들은 그냥 전부 다 배당주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는 거죠. 배당해주면 배당주군요. 네. 알아들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주식은 배당 성향이 높다고 하고요. 네. 이 회사는 배당을 많이 해줘. 네. 배당 많이 해주는 회사야 이런 표현도 쓰고 어디는 좀 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으면 사실은 다들 그 기준은 넘겨서 해줄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 15% 이상 배당을 해주면 15% 20%는 좀 짠 주, 뭐 20에서 30%는 그냥 뭐 보통 배당주. 저는 그거 마음에 드는데. 그렇게 우리가 뭔가 네.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기업들도 그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짠 주는 좀 그렇지 하면서 올릴 텐데 사실 그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평균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주냐. 그 평균보다 많이 주면 우리는 고맙습니다 배당주라고 부르고 평균보다 좀 덜하면 이 기업은 조금 짭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기 순이익 이익 낸 거에 몇 퍼센트를 주주한테 나눠주느냐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예요 배당 성향이. 그런데 이게 사실상 외국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야 이건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 내에서 보면 이 정도면은 충분해라고 하는 게 30%의 기준이니까 사실상 뭐 많이 한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좀 적을 수도 있고요. 국내 기업에서 보면 한 40%만 배당 성향이 나온다고 해도 와, 이 기업 대단하네. 신문에 나오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배당주도 짠물주, 민물주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간 바닷물 쪽, 호숫가 쪽 네. 이런 주식이 있는데 올해 좀 주목할 만한 게 전통적으로 통신주는 사실 크게 그렇죠. 굉장히 주목을 받는다거나 그런 쪽보다는 안정적인 쪽으로 분류가 되었잖아요. 네네. 재미없는 주식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통신주, 증권주, 배당금이 많이 올랐다. 이거 왜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 통신주는 배당 성향이 높지 않았던 이유가 그겁니다. 3G, 4G, 5G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기지국도 새롭게 세워야 되고 설비 투자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너 맨날 그러더라. 맨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뭐 발전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발전을 네. 하니까 그 말에 딱히 태클을 걸 수는 없지만 재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난 이익을 어딘가에 저희는 재투자해야 되니까 주주님도 죄송합니다. 많이 배당은 못 드려요.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지금 뭐 그런 주장이었는데 요번 올해 들어가지고는 그 배당금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배당 수익도 많이 높게 주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배당 성향이 뭐 엄청나게 높아진 건 아니고 과거에 비해서 조금 오르니까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학 점수 늘 20점 맞던 학생이 35점 받았어? 라고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는 거나 이게 무슨 일이야? 네. 공부 열심히 했나 보네 정도인 거지.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고요. 그리고 특히나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주목 많이 못 받았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주식 투자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계좌 개설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1,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주식을 한번 샀다 팔았다 하면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증권사들도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를 이제 배당을 해주겠다라고 나타나면서 이제 배당 성향이 조금 높아지는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부터 처음 배당을 시작한 종목들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런 기업들은 뭐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배당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상장한 지 좀 됐더라도 배당을 안 해주고 꽁꽁 싸매고 있다가 이제 기업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지금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한 곳들이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SM이라든지 대부시스터즈, 뭐 효성첨단소재, 카카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주목할 만한 곳은 눈에 띄는 건 카카오죠. 카카오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주주들한테 조금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회사 주식을 소각하면서 약간 지분 가치를 높이는 그런 행위들도 하고 있고 배당금도 나오기는 하는데 뭐 주당 53원 정도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투자하고 주주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점차 이 과거엔 관심 없던 회사들의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자산 시장이 좀 건전한 쪽으로 주주 친화적인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배당금을 받는다. 이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한테 배당금을 줍니까? 1년에 딱 하루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하루만? 예, 배당 기준 1이라고 하는 그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아니 내내 갖고 있다가 그날만 안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안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12월에 결산해서 배당금을 주는 1년에 한 번 계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일에 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12월 말일에 주식을 소유하려면 12월 말일에 샀다고 해서 딱 주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결제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12월 말일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러면 12월 30일까지는 그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12월 30일에 그 주주의 주식의 소유주가 되려면 이틀 전에는 이걸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이틀 전에는 그 주식을 사야 그렇습니다. 이틀 있다가 완전하게 체결이 되니까. 네, 중간에 휴일이 있으면 그것도 네. 빼야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12월 28일 뭐 그 정도쯤 휴일 정도 생각하면은 크리스마스 정도 전에는 좀 주식을 사놔야 그때쯤 내가 이제 주주로서 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분기 배당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각 분기별 말일 이때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그때만 주식을 들고 있으면 1년치 배당을 혹은 분기 단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배당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주 명부가 마감이 된다는 뜻인데 그렇죠. 우리 6560님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배당락이 아하. 생기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이거 잠깐 알려드리고 네. 갈까요? 오늘까지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10,000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으면 한 500원 정도 배당을 해줄 것 같아 라고 기대가 되는 주식이 있다고 칠게요. 그걸 오늘까지만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주식을 샀습니다. 10,000원에 샀는데 그럼 이제 500원에 배당금이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다음 날 되면 이 주식은 갖고 있더라도 이 배당금을 줄 권리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500원을 뺀 만큼 달걀을 낳은 닭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소한 이 닭이 알을 품기까지는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야 배당금 줄 만큼은 가격을 빼자. 10,000원짜리 닭이지만 9,500원에 거래하자. 물론 그만큼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주식이라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는 그리고 그 떨어지는 날을 배당락일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제 배당 기준이 다음 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리트가 사라졌다.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케이크 제일 비싸잖아요. 크리스마스 당일 되면은 어떻습니까? 15% 20% 점심시간 지나면 25%씩 그렇죠. 빼주잖아요. 심지어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놓은 그쵸. 케이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값이 떨어지는구나, 매력이 떨어지는 날짜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9월부터는 국내 주식도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해요. 예. 그러면 배당금도 어떻게 소수 단위로 쪼갭니까? 정답입니다. 주식은 사실은 이 상법상에 뭐 이렇게 쪼갤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바꿔가지고 쉽게 쪼개서 거래할 수 있도록 100만 원짜리 주식을 한 번에 사기에는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0.01주 단위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일일이 주주 명부를 뒤져가지고 이 주식은 한 주에 무슨 100명이 달라붙어 있어 이렇게 계산은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제 편의상 한 주에 배당금을 증권사를 통해서 주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해당 주식을 쪼개서 소유한 사람들한테 배당금도 같은 비율로 안분해가지고 지급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고배당주 펀드라는 게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요거는 일단 고배당주 많이 배당을 해준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만 모아놓을 수도 있어요. 네, 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어떻게 운용하냐 나름인데 아까 말씀드린 배당을 많이 해주는 상대적으로 많이 해주는 주식을 사거나 뭐 우선주를 사거나 그런 주식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차익을 내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이건 그러면 그 주식을 내 1년 내내 들고만 있다가 배당금으로만 수익을 내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크고 거기에 샀다 팔았다 하는 주식을 어떤 주식 위주로 사느냐라고 했을 때 배당을 조금 많이 해주는 주식 이런 쪽으로 컨셉을 잡는 거지 고배당주라고 해가지고 1년 내내 주식을 붙들고 있거나 뭐 배당해주는 위주의 주식들만 갖고 있거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수익도 내고 섭섭지 않게 그렇죠. 혹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네.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을 모아놓으면 상대적으로 수익률 방어하기 좋잖아요. 네. 근데 그 잘 알고 계시네요. 배당 받으면 세금도 내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바다사인님이 거소득세 내야 됩니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당연히요. 세금 떼가죠. 네, 세금 떼입니다. 배당을 받는 거에서는 원천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고민할 거 없이 증권사에서 10,000원의 배당금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15.4% 1,540원을 떼고 우리한테 입금해 주니까 계산이 복잡할 거는 없는데 다만 1년 동안 받은 배당금
그리고 은행에서 받은 은행 이자 이런 것들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15.4%의 세율이 아니라 내가 벌고 있는 다른 소득과 다 합산해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걸 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세율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배당 많이 받으면 좋지만 1년에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초과하면 그러면 좋겠네요. 배당만으로 2천만 원 이상.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낼 준비가 돼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배당금, 배당주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최근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 플래카드에 네. 배당금 주는 출자금 통장 만드세요. 이런 안내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출자금 통장은 만들면 그냥 돈이 들어옵니까? 주식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주식은 무서워라고 하지만 저기 무슨 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곳에서 출자금 통장 만들면은 높은 이율로 배당금을 준다네라고 하는 것도 해당 기관 금융기관에 내가 주주가 된다라는 이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수익을 배당금의 형태로 나눠주는 게 출자금 통장이에요. 그런데 그 주주가 되려면 우리는 주식을 몇 주 샀느냐에 따라 가지고 돈을 주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자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한 10,000원에서 10만 원 정도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이걸 이제 출자금을 다 집어넣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주주가 되지만 네. 거기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없다라는 게 이제 출자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소규모 단위의 새마을금고 신협 여기에 주주가 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대학교 때 아마 생협 이런 데도 출자해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